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담회를 개최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농식품 분야의 전문 패널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얘기를 좀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농식품 분야에 나는 창업을 좀 생각하고 있다, 또는 이쪽에 어떤 지원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 방송을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농식품 분야의 전문 패널 분들이 같이 자리를 하셨는데요. 우선 각자 본인 소개를 하고 본격적인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 박상호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스마트팜 육성 업무와 함께 오늘 간담회 주제인 농식품 분야 벤처 육성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엔젤투자협회 서경훈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엔젤 투자자들을 육성하고 창업가들에게 엔젤투자 연계 지원 사업들을 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패널분과 좋은 이야기 나누셔서 참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식품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 7년차 벤처 창업을 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회사입니다만 샐러드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의 일자리 창출과 농업의 일마리 남아주 이바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서 그 농식품 관련된 협의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좀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상품연구소 소장 맡고 있으면서 공주대학교 외식상품학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낙삼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상품 기획 분야하고 유통 판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 또 농식품 분야에서 좋은 상품은 어떻게 기획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고 있고, 또 실행을 통해서 판로까지 개척하는 그런 일들을 돕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끝으로 저는 자담회 사회를 맡은 아시아투데이 이규성 부장입니다. 자, 참석자 소개를 마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자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농식품부 관련 벤처 창업에 염두에 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우선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농식품부의 박상호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식품 분야의 벤처 육성 지원 업무는 사실 이제 그렇게 역사가 우리 부의 정책 지원의 역사로 보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2015년, 16년경에 들어왔고, 그래서 벤처 육성을 중점 지원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벤처부라든지 이런 타 부처에 비해서 정책적 지원 툴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농식품 분야에 대한 벤처 지원에 관련된 예산과 사업들이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폭이 늘고, 그만큼 정부에서 농식품 분야가 중요한 벤처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라고 보고 지원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업무는 벤처 관련해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자금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판로라든지 홍보, 이 교육,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부에서는 이제 그 벤처 7년 이내 창업 기업들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융자 2차 보전 사업들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요즘 이제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 이런 류의 자금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로나 홍보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벤처들의 이제 초기에 그 사업화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상품을 생산하고 난 다음에 사실 유통 분야의 판로를 개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농식품 분야의 벤처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들이 초기 시장에 소개될 수 있는 그런 안테나샵 같은 형태의 이제 그런 오프라인 마켓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제 그 시작한 이제 A 벤처스라고 해서 저희가
유망 농식품 기업들을 발굴해서 매월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보충 예, 질의를 좀 했으면 해서요. 예. 아무래도 이제 창업이나 아니면은 이쪽 분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관심점이 내가 자금을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1년 지난 올해 1년 동안 이 관련 집행 예산이 얼마나 지금 나갔는지 또 내년엔 얼마 정도 예산을 지금 상정해 놨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올해 그 농식품 분야의 벤처 쪽에 우리 부가 갖고 있는 예산은 규모는 95억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융자를 제외한 부분인데 95억이 전부 다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분야로 나오는 하겠습니다만 올해 지원 규모는 95억인데 내년에는 이제 정부안을 이번에 이제 국회 통과했죠. 어제 통과했는데 150억 규모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많이 확대가 되고 그 개별 기업당 저희가 그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사업화 자금으로 연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이제 3천만 원 수준으로 기업당 지원이 확대가 됩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현실감 있게 대답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엔젤투자협회 서경훈 부장님께서 그 현재 지금 이쪽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정부의 그 정책에 관련해서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간 그 정부에서는 그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자금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또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금에 비해서 얼마나 실익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 2019년도에 창업 지원 예산이 총 3조 7천억 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융자가 약 2조 1천억 원이고 직접 지원하는 게 1조 6천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R&D 자금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1조 6천 원에 포함되는데 이게 실제로 사업화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성공률이 약 20%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그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에 정부가 투자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시장에서 검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저희 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하고 있는 사업들은 투자 연계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시장에서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하냐, 투자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검증된 기업에 정부가 투자하고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금 지원이라든가 판로 홍보 개척을 위한 여러 가지 자금들을 집행을 할 때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들을 잘 발굴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3조 7천억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3조 7천억은 농식품 분야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죠? 그거는 확실하게 아까 95억인데 갑자기 3조가 나와가지고 혹시 오해하실 수 있어서 하고 그렇다면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실제로 받으시는 분의 어떤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봄프레시라는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고무현 대표님이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창업이 7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7년 전에는 사실 이런 농식품 분야의 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전무했던 상황이긴 한데요. 최근 3년 전부터 지금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의 혜택을 저희들이 많이 보면서 지금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유통 연계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사업화 지원 자금에 대한 한 2천만 원 정도의 업체별로 지원해주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초기 농식품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알토란 같은 자금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95억이라는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 농식품 분야에 들어오는 전체적인 캔디데이트들은 더 많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루트를 찾지 못해서 사실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이러한 자금들이 계속 연계가 되는데 첫 번째 그 지름길 내지는 같은 길을 타지 않으면 오솔길로 빠지거나 본인 나름대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농식품에 창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사실 지역적으로도 고립되어 있고 또 정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제때제때 적극적으로 전달되냐는 부분들은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전달이 된다면 농식품을 창업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보, 좋은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고 좀 느껴지는데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면 아이디어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혼자 하시다 보니까 중간에 지쳐서 힘들어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 좀 많이 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자금들 굉장히 좋은 의미의 자금들입니다만 이러한 자금들이 제때제때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전달이 되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기반으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에선 또 각 회사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잘 풀어가는 것들이 제 역할일 것 같고요. 농식품을 하면서 저희들은 사실 인력적인 충원들, 그러니까 지역에서 기반하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들 또 관심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7년 차지만 헤쳐나가야 될 길들은 많은데 사실 이제 지금 이런 벤처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정보들이 좀 잘 전달돼서 본인이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고민과 의사결정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 대표님은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 또 7년을 회사를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 농식품부 쪽에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계기,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농업 부분, 제가 농업을 전공을 했고요. 언젠가 농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좀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식품 기업에서 오랫동안 농식품을 연구를 했었는데 전 나름대로 한 10년 정도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창업을 했었습니다. 다만 창업을 하자마자 좀 겪었던 어려운 점은 뭐 예를 들면 기본적인 부분들, 법인을 어떻게 설립해야 될지, 그리고 법인의 자본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법무적인 업무, 그 다음에 회계적인 업무, 이런 부분들은 이미 기존에 있었던 틀 안에서 했지만 본인이 창업자가 돼서 오너가 되면 본인들이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에 한 1년 정도 소모가 됐던 것 같습니다. 농지 획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농지 원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가르쳐주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업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좀 시행착오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저희 과장님 계시지만 스마트팜 쪽에 오랫동안 전에 관심이 좀 있었고 외국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스마트팜과 연계하는 비즈니스들이 앞으로 좀 클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오직 예를 들면 농업만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농장을 사서 농사를 좀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문제는 너무 외지고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농장 운영하는 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좀 시행착오를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시 유통을 또 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장이 어려워져서 유통을 하게 되고 유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금들이 많이 필요했고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 농식품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고 좀 문의를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좀 운이 좋은 케이스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사업 아이템이나 경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좋게 봐주셔서 자금 지원이 좀 되고 했는데 실제로 처음에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펀드를 받거나 아니면 뭐 투자를 받더라도 이제 그다음부터 늘어나가는 거는 매출과 담보 이러한 부분인데 매출과 담보를 농업 쪽에서 특히 담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펀드나 대부분 융자 자금들은 담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서 담보물을 좀 잡고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서 그런 자금을 제때 확보를 하면서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엔젤 투자라든지 아니면 추가 지인들을 통한 투자를 좀 받으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창업하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창구 아니면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하물며 제가 초기에 겪었던 법인을 만드는 방법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돌이켜보면 좀 하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경험에, 본인들이 내재된 경험의 바탕으로 하지 정보가 공유되지는 많이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이 좀 오픈돼서 정보가 공유되면 많은 분들이 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농식품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최낙상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그 옆에서 보시기에 네. 그 어려움들이 이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되게 많고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은 있는데 그 중에서 탈락된 애들은 좀 탈락되고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투자 시점들이 일단 있습니다. 시제품이 막 출시가 돼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검증되는 단계 때 엔젤 투자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고민을 했던 적이 있을까? 이게 이렇게 될까? 원하는 데는 좀 더 많은 양을 원하고 또 적으면 아주 적은 양을 원하는데 예를 들면 사업체의 현황이나 규모에 따라 정확하게 맞아서 들어가는 건 없거든요. 내년부터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지원합니다. 자금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받은 기업이 이 사업하고 하는 네트워크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가이드 해줄 수 있고 보육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해서